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쉽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전화 들어와 있거든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효성중공업네. 효성중공업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매수가는 72,300원이야. 예. 비중은 30%야. 알겠습니다. 72,300원에 30%. 지금 효성중공업이 5만 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 57,300원에 오늘 장 마쳤고, 자, 7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럼 지난해 하반기쯤에 매수하신 걸까요, 혹시? 작년 10월 중순 넘었어요. 그렇죠. 자, 네. 지난해 하반기 들어오셨는데 올 한 해 참 내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저점 44,000원 좀 딛고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매수가까지 거리가 좀 있네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효성중공업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운용력님, 효성중공업 지금 7만 원대 매수하셨고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매수 가격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달 가능할까요? 이거는 매수 가격까지 볼 주식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당장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교체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시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 일단은 효성그룹 차트 보시다시피 일단 주가 안 빠졌어요. 우리 네. 시청자님이 작년 10월 달에 사셨으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6월 초에 대비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평균 30% 떨어졌거든요. 네. 이 종목이 6월 초에 주가가 6만 7, 8천 원, 5, 6천 원이었지 않습니까? 잠깐요. 종가상으로 6만 5천 원. 20%도 안 그렇죠. 떨어졌어요. 10% 떨어진 거예요. 10% 떨어졌는데 네.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효성중공업의 이제 사업 부분 자체를 좀 보시면 딱 두 개 사업 부분입니다. 네. 옛날에 이제 효성그룹이 지능기업을 인수했었어요. 근데 예. 지능기업을 지능기업을 잘못 인수했거든요. 지능기업을 건설 부분으로 따로 놔주려고 했었는데 부실을 인수해가지고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합병시켰어요. 효성으로. 예. 그래서 이제 효성이 이제 분사가 좀 되면서 효성이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지주회사 효성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5개 회사로 지금 분할돼가 상장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효성중공업의 사업 분야 자체는 중공업 사업 분야가 효성에 있을 때 원래 이제 변전기라든가 변압기 쪽입니다. 네. 이 사업인데 이제 건설과 합해져서 현재는 매출 비중이 거의 엇비슷해요. 네. 약 6대 4 정도로 중공업 사업 분야, 변압기라든가 이쪽에 매출 비중이 약간 많습니다. 근데 네. 이익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뭘로 봐야 되느냐? 기계가 아니라 일단 건설 쪽에 반을 봐야 돼요. 건설주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건설 주가가 현재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건설 회사들의 지금 PER이 평균 제 GS건설 같은 경우 지금 5배, 6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 이익분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사업 분야 그럼 성장성이 있느냐? 변압기 관련된 부분 자체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한전이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좀 되면서 약간 여력이 생기면 이제 투자는 할 겁니다. 변압기라든가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한전의 전기료 인상 현실하고 함께 그게 주가가 안 빠졌던 요인이에요. 그래서 버텨줬군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신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수소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네. 이 재료가 이 회사가 주가 상승 모멘트로 작용했거든요. 네. 실제로 회사 수소 충전소와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현재 3기 정도로 에카 충전소인가요? 건설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돈 될 건 아니에요, 당장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쪽에 진출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그 한전과 관련된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 부각되면서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이 종목은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을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종목의 모멘텀 자체는 뭐냐. 주가를 아웃퍼폼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신규 사업밖에 없습니다. 앞서 네. 얘기했다시피 건설 사업 부분 자체는 프리미엄 줄 수가 없는 거고 예. 매출 비중이 반 차지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변압기라든가 충전기 사업 분야 자체는 이 회사가 비슷한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면 LS가 있습니다. 네. 자, LS를 보여드릴게요. LS가 물론 전선 사업 부분이지만 네. 변압기 충전기 사업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LS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것 자체는 이제 구리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네. 회사도 실질적인 충전기 변압기 사업 부분 자체가 매출액이 꽤 많습니다. 네. 이 종목이 주가 급락이 나왔다. 이 변압기 충전기 사업 부분 자체가 성장성이 아니고요. 또 LS 자체도 미국 쪽에 풍력과 관련된 사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풍력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도 있습니다. 네. 근데 LS가 주가가 형편없다. 자, 그다음에 그럼 다시 효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이게 네. 두 개 사업 부분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규 사업 관련된 수소 충전성 사업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게 돈 되는 사업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 밸류를 따져야 되는데 회사가 1분기 때 적자가 났습니다. 아마 2분기 때는 아마 400억 이상 흑자가 날 거란 전망이에요. 네. 전망입니다. 그게 날 가능성이 있지. 아마 일부 이제 중공업 사업 분야가 약간 실적 기여를 좀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예상한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이제 밸류를 따지면 현재 예상되는 실적 1분기 때 적자인데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좋아진다 전제해 보면 주당 EPS가 6,000원대거든요. 예. 그럼 현재 주가 57,000원 PER이 9배, 10배입니다. 그럼 기계업종이고 건설업종이라든가 비교해 본다면 주가가 정말 비싸거든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또 예.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주가가 안 빠졌다. 네. 지금 시장 자체는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의 반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일정 수준의 짧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추가적인 우리 시장에 매수한 72,000원대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전략은 개인적으로 비중이 손실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딱 매수 가격 얘기해서 딱 질문 자체가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그때와 지금의 시점이 다르고 그 이후로 회사가 실적 적자 난 적이 없는데 1분 때 적자가 났거든요. 네. 그런 걸 고려해보고 또 이 종목이 안 빠질 때 다른 이번 회사가 훨씬 좋은 종목들이 지금 단기간에 30% 빠져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들 종목들이 더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게 훨씬 빠르게 그래서 저는 나올 수 있다. 굳이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종목 가지고 매수 가격이 72,000원대까지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 일단은 65,000원까지는 4,5,000원까지 빨리 올라올 것 같거든요. 30,000원까지. 물론 그게 올라오면 다른 종목들은 20% 30%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예요. 이 종목이 10% 올라올 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종목들이 20% 30%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결코 빨리 갈 종목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개인적으로는 한 62,000원 정도 올라오면 우리 72,000원대 사셨으면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작년 10월달에 사셨으니까 네. 손실 별로 아니에요. 요즘에 뭐 손실 다들 엄청납니다.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월달에 사셨다고 했으니까 예. 삼성전자도 아마 올해 대비해서도 거의 25%, 30% 정도 빠졌거든요. 네네. 거의 올해만 거의 30% 빠졌어요. 뭐 앞자리 5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려해본다 한다면 효성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약간 비중이 또 30%니까.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 매도 목표는 매도에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가격 자체는 62,000원. 62,000원. 만약에 나는 교체 매매하고 꾸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6만 5, 6천 원 정도. 네. 그 정도에서 그러면 한 10% 정도 손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여건의 손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시장이 좀 올라가고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붙었을 때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일단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2,000원대까지 계속 본전까지 기다리지는 마시고 62,000원 정도 또는 65,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는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효성중공업으로 봐드렸습니다. 손실 나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도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꼼꼼하게 또 현명하게 냉정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은 덕산네오룩스 보겠습니다. 자, 덕산네오룩스 매수 가격 볼까요? 56,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50% 가지고 계십니다. 아, 이게 덕산네오록스가 지난해 9월 76,200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반토막이 훨씬 덜 와 있거든요. 이거 어디가 바닥일까 싶을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데 31,850원입니다, 지금. 아, 그것도 오늘 6% 넘게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31,850원이 된 거거든요. 자,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만큼 막막하다라는 의미겠죠. 자, 덕산네오록스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덕산네오록스입니다. 56,100원에 비중 50%인데 아유, 손실이 굉장히 나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해지네요. 어떻습니까?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주식을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잘 못하세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전문가들도 힘들죠. 늘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뭐 스타일 차이라서 100% 하는 거 좋아한다. 그거를 이제 존중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주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나는 100%를 감당할 수 있다. 예. 100%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감당이 안 돼. 시장에 나와 있는 어록처럼 분산 투자를 하겠다. 분산 투자가 맞는 거죠. 근데 비중을 50% 실어 놓으니까 벌써 어렵게 채택이 되셨는데 초조함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써 질문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면 벌써 진 겁니다. 벌써 진 거예요. 이거 이제 초조한데 네.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제 올라오면 또 초조해요. 맞아요. 더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본전이 왔을 때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갖고 있을까? 주식은 유가증권이지 않습니까? 예.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돈이에요. 막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로 박사들이 헤엄을 칩니다. 네. 자격증 하나 없는데 박사들이 헤엄을 쳐요. 친구한테 듣고 있다, 남한테 듣고 있다. 네. 내가 이거 판단해서 보통 그렇죠. 촉이 온다 등등.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기업에 대한 성장성, 분석, 그리고 글로벌적인 대외 변수들 수도 없이 소나기가 내려요. 네. 근데 나의 인내심을 이제 줄타기 하는 것처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고. 지하 10층 있는 것 같으면 20층 있고요. 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팔고 나니 지상 10층만 인정했는데 천국도 있어요. 막 30층까지 가죠. 네. 또 좋죠.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제가 표시를 좀 해보는데 여기서 사셨어요 지금. 이때 딱 사셨는데 1월경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비중을 보면 그 전부터 사셨어요. 계속 싣고 가다가 이제 물타기 하다가 2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봉쇄력이 터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제 내려온 거는 잊어버리십시오. 네. 깔끔하게. 그건 필요 없고 오늘 채택이 되었으니까 덕산네오록스가 앞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네. 덕산네오록스가 뭡니까? OLED 소재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AMO OLED 특히나. AMO OLED가 이제 LCD하고 차이점이 LCD는 자체적으로 발광이 안 됩니다. 네. 백라이트가 필요한데 AMO OLED는 자체적으로 되고 예. 그다음 1000배 가까운 화질이 선명하죠. 또 많이 들어가죠. 뭐 갤럭시 여기 팔목에 차고 있는 시계 있죠. 워치에도 들어가고 TV에도 AMO OLED가 쓰이고 약간 이녹스 첨단 소재랑은 틀립니다. 네. 비슷한 것도 있지만 거긴 인 OLED거든요. 그런데 실적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녹스 첨단 소재보다 밸류에이션이 높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못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비슷해요. 네. 둘 다 2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갔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전방 산업을 좀 더 내다보면 TV 가전 쪽에 호조를 좀 띌 수 있을 것이냐로 기결돼야 되겠죠. 예. 스마트폰이 좀 잘 팔리고 OLED 쪽이니까 글쎄요라는 의구심이 좀 붙죠. 지금 TV 가전의 보복 소비가 계속적으로 좀 돌아오는 시즌이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약간은 조금 다른 쪽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목을 좀 못 받는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네. 단지 올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반증이 뭐냐? 오늘 지수가 움직이니까 어쨌든 6.5%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적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분은 좀 과대 낙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럼 어디까지 정성화를 해서 수익을 좀 내거나 손실을 줄일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겠죠. 예. 근데 시청자님 단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요. 56,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물을 타기에도 비중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50%예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물을 타서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다행인데
네. 이제 거꾸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심리가 멘탈이 엄청 깨지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손절이죠.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것도 기술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보면 내가 주식 사면 무조건 올라야 된다. 시장에서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그리고 없고요. 우리 유창호 앵커님도 옆에서 계시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뭐 단타 치고 뭐 하한가 쳐서 좀 샀다는 등 뭐 몇 달 오른다는데 일반인들 그런 말 하는데 그냥 한심하고요. 남 이야기 듣지 마세요. 예. 내 자신을 믿고 이 기업을 먹고 투자할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 시간은 내 편이다. 저는 우선 비중을 먼저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요. OLED의 전방 선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급과 매기가 쏠릴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매물대가 41,000원대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지수가 2,500선까지 반등한다면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41,000원대 비중을 자르시고요. 25%를. 예. 그러면 손실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56,000원이니까 약 30% 손절이 나실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30% 손절이 났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네. 지수가 이제 흐름이 만약에 CPI가 정점을 찍고 나면 3분기 때 더 좋아질 공산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덕산 네오로스도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나머지 것은 5만 원까지 좀 네. 반등세를 좀 보면서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그러면 전체 손실이 15%밖에 안 나는 쪽이에요. 네. 17% 정도. 물론 가슴이 아프죠. 17%도 엄청 큰 손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세태기라고 하고 내년에 더 안 좋다는데 비중을 안 줄이시면 어떡할 겁니까? 더 큰 정말로 이제 이게 격한 표현인데 우리가 어디가 좀 골무면 도려내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는 못 도려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제가 아니라도 어느 전문가한테 가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 네. 저는 두 군데 나눠서 제시하겠습니다. 41,000원의 비중 축소, 최종 매도 목표가 5만 원에 손실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자, 덕산 네오룩스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기다리면 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자, 좀 전략적인 그리고 냉정한 판단 필요하죠. 손실을 줄이는 정도에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 41,000원과 5만 원 두 가지 구간을 나눠드렸으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님의 덕산 네오룩스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죠.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입니다. 제갈공명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 창호의코디 반갑습니다 하면서 ITM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37,75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까지 기다려보는 전략 어떤가, 탈출할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갈공명님께서 이런 좀 약간 실수를 하신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ITM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정말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 어떤지 이런 전략들을 좀 봐주시죠. 예,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내려갈 수 없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ITM 반도체가 옛날에 ITM 반도체가 아닙니다. 네. ITM 반도체 주력 제품 자체가 PMP라고 배터리 보호 회로를 만든 회사예요. 예. 2차 전지라든가 2차 전지 대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호 회로가 아닙니다. 네. 소형. 스마트폰. 예,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애플향 쪽이 많거든요. 네. 애플의 에어팟, 에어팟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어팟이 애플 2년 전인가요? 애플이 히트를 치면서 이 종목이 관련 수혜주를 부각되면서 주가가 그때 아마 주가 피크를 좀 쳤을 건데. 근데 이 배터리 보호회가 그 당시에는 예사가 2년, 3년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배터리 보호회로 PMP 쪽에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예사가 이제 숫자로 좀 나타나 있거든요. 네. 이게 기술력이 있으면 뭐가 뛰어나느냐?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뛰어납니다. 네. 그렇잖아요. 마진이 그렇죠. 뛰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예사가 2019년도에 아마 주가 피크 나왔을 텐데, 그때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그 당시에 3,977억 원에 무려 500억이 영업이 났으니까, 영업이익률이 13.45%였어요. 2019년도에. 예. 그 다음에 2020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2020년도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납니다. 6.5%. 그다음에 그렇게 바로 떨어져요? 예, 그다음에 문제는 작년도는 예. 영업이익률이 1%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각한데요?
100원어치 팔면 예. 1원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급기야 예사는 1분기 때 이제 적자까지 납니다. 예. 물론 예사가 작년도에 1분기 때도 약간 적자가 났어요. 어허. 670억 원에 10억 적자. 네. 작년 동기와 비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은 하반기 때 4분기 때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신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도 항상 4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한다 보면 예사가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때를 보게 되게 되면 48억 적자가 났는데 문제는 매출액이 감소가 되면서 적자가 늘어났으면 괜찮은데 매출액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더블 늘어났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672억인데 올해는 1172억이고. 근데 문제는 매출액이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더 적자가 늘어났다. 어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배터리 배호회로에 대한 다른 경쟁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쪽에 이제 배터리 배호에서 ITM 반도체가 상장되기 전에 예.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배터리 보호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파워로직스는 때 PCM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PMP 방식이 하나 기술력이 진화된 부분인데 결국은 파워로직스는 그 부분에 철수했습니다. 이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파워로직스는 현재 스마트폰 렌즈 쪽으로 매출액이 늘리고 있는데 그것도 경쟁이 안 돼요. 네. 근데 예사도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히 매출액 증가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고 작년도는 수직 제약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2019년도 535억 영업이익이 2020년도 254억, 작년도는 54억. 1분기 때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 때는 매출액이 영업 적자가 4배, 5배 증가. 그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물타서는 안 되죠. 네. 영업이 특히 IT의 부품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엄청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회사가 다른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 한 이건 절대적으로 물타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 네. 문제는 앞서 제가 효성중공업을 얘기했는데 우리 앵커님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근데 최근에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종목이 35,000원대가 평균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6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6월달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 중으로.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제가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코스닥 시장 기준 720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상장회사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 2,200개 정도가 되는데 네. 30% 이상 떨어진 종목이 거의 반 이상이요. 반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20% 이상 떨어진 종목이 거의 90%, 30% 이상 떨어진 종목이 반이었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6월달 기준에 6월달에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6월 초에 고점이 36,000원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져 10%, 15%도 안 떨어졌어요. 실적도 안 좋은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30% 떨어진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네. 그럼 이 종목은 물타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물타기는 안 될 것 같고 보유 종목은 매도는 기술적상으로도 본다면 이거는 35,000원 넘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35,000원대 엄청난 매물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기 35,000원까지 갈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주가가 지금 20% 30% 빠진 상태에서 현재 사봐야 지금 10%도 10% 정도밖에 기대 수익이 안 나오는데 추가 매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35,000원대 매도하시고 거의 현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다른 좋은 종목들 엄청 많거든요.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M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할까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대부분 종목 진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까지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 정도 근처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신 ITM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보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CTC 바이오. CTC 바이오요. 예, 네, 9,000원에 매수가와 9,000원에 20%요. 9,000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CTC 바이오 지금 현재 가격이 8,210원인데 이 매수하신 지는 오래 안 되신 거죠?
예, 이게 3월 말쯤에 했어요. 아, 3월 말쯤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3월 말쯤에 매수하셔서, 사실 그동안에 그 11,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이때 한 50% 매수해서 이제 예. 한 30%는 수익을 보고 20%만 아. 남겨놨었는데, 네. 이게 남겨놓은 이유는, 네. 이게 이제 저는 한 목표가를 좀 길게 잡아서 한 15,000원까지 보고, 네. 떨어져도 조금씩 사 모으려고 했는데, 이제 6월 달에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근데 제가 판단이 맞았는지, 예. 그래서 지금 조금만 물 타면은 이제 매수가까지는 금방 오는데, 네. 매수가 오면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제 제가 목표했던 15,000원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그 15,000원이면 사실 지난해 그 14,500원 고점보다 더 높은 가격인데 상당히 또 기대감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CTC 바이오 과연 지금 단기적으로 좀 팔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15,000원 목표를 원래 했던 가격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검토를 해볼게요. 네. 예. 자, 김민준 전문가님, CTC 바이오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15,000원까지 뭐 기대를 하셨던 종목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좋게 보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채택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사셨을까 좀 빙의를 많이 해보거든요. 네네. 그래도 시청자분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는데 네. 저는 처음에 간단하게 사셨을 줄 알았었어요. 네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를 보든지 여기 뭐 동물용 사료를 보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임상 실험했던 뭐 발기부전 네. 뭐 주로 이쪽 뭐 임상 3상이 국내 종료됐거든요. 네. 그걸 보고 사신 건지 아니면 비아그라 쪽도 있거든요. 보고 사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CTC 바이오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게 봤다. 진입 타점 나쁘지 않았고 1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매물대가 많이 쌓이면서 갔는데 그러면 그 전에 올라왔던 반등 과정이 이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올라왔을까? 네.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올라왔던 게 뭐 지정학적 테마 리스크인가?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8월 13일 날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죠. 좀 찾아보니까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우위를 두신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임상 3상이 종료가 됐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종료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아요. 네. 근데 좀 열어보니까 여기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랑 보니까 전환수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발행 가액이 보니까 6,600원이에요. 6,600원.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잘 사가지고 어찌됐건 수익을 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 2021년 2월 25일 날 보면 얼마입니까? 5,680원이죠. 네. 아까 얼마라 그랬죠? 6,600원. 6,600원. 6,6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14,500원. 좀 뭐 냄새가 나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흔합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법무팀이 전화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볼 때 이 전환사채나 이제 CB나 BW 가격 이런 첨예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들에게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주식의 대외 변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실적하고 수급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지금 제가 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부 다 적자네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번 분기부터 조금 돌아섰어요. 21년하고 23년. 왜 이거 돌아섰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년 연속 적자면 상표 적격성 심사 대상입니다. 네. 물론 제약바이오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적자를 내도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는데 다행인 것은 여기가 그렇게 부채 비율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보니까 투자활동 현금이나 돈을 좀 보니까 돈이 좀 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과연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정말로 무엇인가 시장에 어떤 주도주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나 실력을 갖고 있는가 저는 약간 솔직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예. 제약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준 가치를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시청자님의 이건 적극 동의해요. 네. 동의인데 이거를 지금 20%인데 추진력 있게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B나 BW 가격이 6,600원 전환가액이 끝난 건가? 네. 아니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시청자님 정도 실력 되면 최근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나쁘지 않았고 네.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기술적인 것을 좀 찾든 뭐 하든 다른 방편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시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에 무슨 찌라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걸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근데 수주 잔고는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시청자님 반등 시에 9,400원 정도까지 제가 반등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아쉬우시다면 지금 수익 챙겼으니까 9,400원 정도 와도 수익이거든요. 네, 그렇죠.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것을 첫 번째는 일단 12,000원까지는 안착을 해야지 그 다음 라인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로 좀 뚫기는 어떠한 모멘텀이 붙지 않는 한은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모멘텀이 붙을 수 있을 만한 재료나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400원에 1차 매도 가격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나머지 비중 10%는 시청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최종 목표가는 1,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1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9,400원, 그리고 그 이후로 본다면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되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위원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여전히 뭐 시장의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시장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네. 뭐 경기 침체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현재 시장에 거의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선 반영됐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나스닥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네. 11,000포인트 나스닥 시장이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시각을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잠깐 내려가서 1,500 정도까지 나스닥 시장이 잠깐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네. 대체적으로 최근에 11,00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되는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 지지가 될 때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제가 2,600포인트 때였는데 우리는 지금 3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왔거든요. 우리 시장 자체는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시장이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 자체는 이제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수급 이슈였거든요. 네. 코스닥 시장은 이제 신용 담보부성 계단 물량들 다 일단락이 좀 됐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하락 자체는 공매도 물량이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건데 일단 주가 반등이 나오면 공매도 물량도 이제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버셔야 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저도 저점 확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 부진하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의 저점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80, 90%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3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략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도 지금 경기 침체가 이슈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좀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경기 민감주들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우위 자체는 경기 침체가 이슈가 부각되나 성장주가 약간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어제 가치주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순환 상승에는 동참할 것 같다. 순환매를 이용해야 될 것 같다. 올라간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조정권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은 IT가 그래도 반등을 좀 주도할 것 같고요. 순환매를 노려본다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철강. 그다음에 기계 쪽은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후 복구와 관련된 건설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 예. 그다음에 해운 업종은 실적이 뭐 나쁘지가 않거든요. 현재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4,200포인트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주 쪽에서는 2차 전지 오늘 약간 쉬어가고 있는 패턴인데 그다음에 신재생,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경기 침체 국면 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시장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내일 미국에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오는데 예. 지표에 따라서 좀 등락 과정이 좀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일희일비를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늘 초조함, 뭐 급함 이런 것들은 시장에 독이 되는 거고요. 감성보다는 이성 한 발 예. 뒤로 물러서서 좀 대응을 하시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뭐 살이 엄청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성을 딱 찾고 나면 냉정해집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제 길을 좀 드리고 예. 오늘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은 문제없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그럼 키포인트가 이제 남은 게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환차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 아, 환율. 그럼 어떻게 연결되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겠죠. 오늘 1307원이었는데 결국은 1300 밑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는데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니까 좀 떨어졌어요. 물론 달러 인덱스 좀 떨어졌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등락 과정이 지속될 거고 이제 다음 주에 CPI 정점이 이제 확인되느냐. 네. 7월 13일이죠. 또 7월 13일 날 조 바이든이 또 중동 갑니다. 네. 벌써 유가가 100불이 깨졌습니다. 아하. 유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고 여기서 더 좋은 외교 정책이나 결과물을 갖고 온다면 더 좋아지겠죠. 네. 그다음 돈바스 지역도 벌써 75%를 장악했고 휴전 협정 이야기가 들려오고 지금은 이제 슬슬 국제적인 글로벌 정세 악재가 마무리돼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저는 CPI가 만약에 정점을 찍고 물가 정점이 확인된다 그러면 주가는 더 탄력이 받는다고 보는 쪽이에요. 물론 알 수 없죠. 7월 13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숲을 잘 봐야 되겠죠. 네. 역시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가 매수를 좀 할 거냐 주도주 쪽에서 매매를 좀 할 거냐 아까 뭐 박준호 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가치주 순환매를 좀 할 거냐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 오늘 보니까 반도체가 확실히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요즘 제약바이오가 꽤나 괜찮습니다. 예. 공매도 물량도 줄어들었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좀 방어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FPCB. 네. PCB 쪽은 아닙니다. 저는 FPCB. 특히나 BH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갈수록 호실적을 쓸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충분히 그래도 3분기 때 수익권 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현 홍윤혁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뭐 매주 하고 있는 방송인데요. 네. 이번 주도 일요일 날 10시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은 저녁 10시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저녁 10시입니다. 박준현 운영력의 시장을 이기는 전략 같이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